나에게도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다. 비닐하우스로 가던 길에 반가운 사람과 마주쳤다. 이게 누군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60대 여성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나를 바라보며 아는 척을 한다. 나 역시 그녀가 분숙 누나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다. 어머, 분숙이 누나 아니세요? 저 홍식이에요. 충주댁 홍식이요. 그녀는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얼굴이 더욱 환하게 변하면서 내 손을 덥석 잡았다. 아이고, 그래, 맞다. 우리 홍식이 아니가. 근데 벌써 흰머리가 여기저기 희껏희껏 아저씨가 다 됐노? 세월 참 빠르네. 그녀는 내가 9살 때 광주 남자를 만나 시집가기 전까지 우리 뒷집에 살던 미경이 누나였다. 40년 만에 고향을 찾은 그녀에게 나라는 존재는 반가움 그 자체였던 것 같다. 야, 홍식아, 오늘 너 따로 어딜 갈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집에 가자. 나 아랫동네 전원주택단지를 분양받아 지난주에 이사 왔잖아. 그녀는 남편을 사별하고 딸마저 시집을 가버리자. 혼자 살기에 외로웠던 나머지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 잡은 내 손을 놓지 않았다. 홍식아, 너 배고프지? 내가 얼른 밥 해올게. 잠시만 기다려. 처음 보는 여자나 다름없는 그녀가 먼저 살갑게 다가오니 주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조차 귀엽게 보였다. 구수한 된장국과 시골 냄새가 흠씬 풍기는 산나물로 나는 오랜만에 포식을 했다. 피곤하면 좀 누워도 된다. 저기 황토 찜질방도 있으니. 그녀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애들은 몇 살인지, 마을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것저것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그런 와중에 내가 돌싱이라는 것도 자연스레 밝히게 되었다. 홍씨가 저, 왜 무슨 부탁할 말이라도 있어? 괜찮으니 말해봐. 내가 되묻자 그녀는 더욱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그냥 너 오늘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돼? 여기서? 누나 혹시 혼자 자니까 무서워서 그런 거야?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사실 전원주택 마을이라고는 하지만 기존 동네에서도 꽤 떨어져 있고 전체가 15가구쯤 되는데 겨우 3분의 1 정도만 입주한 상태였으니 낯선 곳에서 여자 혼자 지내기엔 당연히 무서웠을지도 모른다. 그래, 무서우면 내가 여기서 자고 갈게. 어차피 집에 가봐야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자고 가겠다고 하니 그녀는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더니 얼른 저쪽 방으로 가서 이불을 가져왔다. 이후 두 사람은 빠르게 서로에게 끌리기 시작했다. 처음 만났던 그날 이후로 분숙 누나와 나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우리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늘어났다. 분숙 누나는 나에게 가족 이야기, 어릴 적 추억, 그리고 그녀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사연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고 나는 그런 그녀의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였다. 반면 나는 나의 지난날과 돌싱이라는 현실을 이야기하며 지금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설명했다. 그녀는 그런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며 홍씨가 괜찮아.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더 좋지. 라고 말해주었다. 그 한마디는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우리는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기로 했고 분숙 누나의 새 집에서 저녁을 함께 하기로 했다. 나는 그녀의 요리를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그녀는 정성껏 차린 밥상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따뜻한 된장국과 고소한 산나물 무침, 그리고 누나가 직접 만든 김치가 한가득 차려진 식탁은 아늑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한없이 웃고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정말 맛있어, 누나.
당신의 요리 솜씨가 이렇게 뛰어난 줄 몰랐어요. 나는 감탄하며 말했다. 그럴 리가. 당신이 맛있게 먹어주니 더 기쁘네. 그녀는 밝은 미소로 답했다. 그 미소를 보며 내가 느끼고 있던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음악을 듣기 시작했다. 그 순간의 정적 속에서 서로의 눈빛이 마주쳤고 내 마음속에 작지만 강한 떨림이 일어났다. 홍시가 앞으로 자주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면 좋겠어. 분숙 누나가 내게 말했다. 그래, 누나. 나도 그래. 이렇게 좋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소중해. 나의 새로운 인연이 바로 그녀이다. 내가 아내와 만난 지도 어느덧 20년이 흘렀다. 28살에 군대를 제대하고 작은 중소기업에서 5년 정도 일한 후 아버지의 권유로 시골로 내려와 비닐하우스 농사일을 시작할 때였다. 그때는 일이 많지 않아 남는 시간이 넉넉했다. 그래서 나는 일시간여 떨어진 시내로 나가 거의 종일 친구들과 당구장에서 노는 게 내 일상이었다. 그러던 중 친구 녀석 중 하나가 요즘 남자들 이발소 다니는 사람이 어딨냐 며 나를 촌놈이라고 놀렸다. 그 말이 내 머릿속에 남아 결국 우체국 앞에 새로 생긴 미용실에 용기를 내어 들어갔다. 미용실 안은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화사한 조명 아래 다양한 헤어스타일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한쪽에는 고전적인 미용 의자와 거울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잡지와 책들이 정리되어 있어 손님들이 기다리는 동안 읽을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 있었다. 주인 여자는 흰색 셔츠에 간편한 블랙 스커트를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은 단아한 외모와 어우러져 세련되면서도 편안해 보였다. 미용실은 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 마치 작은 오아시스처럼 느껴졌다. 어서 오세요. 머리 하시게요? 한쪽 자리에서 TV를 보던 미용사가 발딱 일어나며 인사했다. 내 머리가 길어서 커트 좀 하려고요. 난생 처음 들어오는 미용실에서 나는 말까지 더듬고 있었다. 호호, 미용실에 처음 온 거예요? 쑥스러워 하시는 것 같네요.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말고 이리 와서 앉으세요. 잘해드릴게요. 그녀의 말에 나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의자에 앉았지만 왜 이렇게 부끄럽고 떨리는지 모르겠다. 몇 살일까? 무척 앳돼 보였고 순간 나는 많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또 오실 거죠? 꼭 오셔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다정하게 들렸고 그 마지막 한마디는 내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었다. 잠시 눈이 마주쳤고 그녀의 눈빛에서는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 순간 평범한 일상이 아닌 특별한 무언가가 시작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친근하게 느껴졌고 운명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다. 이 만남이 단순한 인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녀와의 관계가 앞으로 더 깊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고 그날의 기억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것 같았다. 이 작은 미용실에서의 만남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이후 나는 보름이 멀다 하고 그 미용실을 찾았다. 머리가 왜 이리 안기는 거야? 거울 앞에 서서 머리 길이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나였다. 매번 가는 길도 그녀를 만날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미용실에 도착했지만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아, 오늘 쉬는 날이구나. 아쉬움이 밀려오며 돌아서는데 그때 뒤에서 들리는 익숙한 목소리. 어머, 아저씨 안녕하셨어요? 그녀는 미용실의 주인이었다. 오늘 쉬는 날인 줄도 모르고 와서 허탕만 쳤네요. 오랜만에 얼굴 보려 했는데 이렇게라도 보네요. 하. 그녀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그러자 뜻밖에도 그럼
아저씨 나 밥 좀 사주세요. 라고 하였다. 내 마음은 뛸 듯이 기뻤다. 아저씨는 결혼하셨어요? 양봉 사업은 잘 되시나요? 밥을 먹으며 그녀는 궁금증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나는 비닐하우스를 운영한다고 하자 그녀는 드라이브를 하고 싶다며 우리 동네에 가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23살이었고 나와는 5년 차이가 났다. 함께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자 이번에는 비닐하우스를 구경하고 싶다고 하였다. 여기는 밖이랑 완전 다른 세상이네. 근데 진짜로 덥네요.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간 그녀가 손바닥으로 부채질을 하며 말했다. 덥긴 덥죠. 그래도 땀 한 번 쫙 흘리고 나면 몸이 가뿐해지니깐 찜질방에 온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해볼게요. 호호. 그녀는 한겨울에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것이 신기한 듯 한참을 쳐다보았다. 도란 씨, 정말로 덥죠? 이왕 여기까지 오셨으니 토마토라도 한번 드셔보세요. 나는 토마토 몇 개를 따가지고 은근슬쩍 그녀 옆으로 다가가 앉았지만 그녀는 별로 경계를 하지 않았다. 아저씨 이제 말 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오빠라고 해도 되지요. 그녀의 웃는 얼굴에 보조개가 무척 아름다웠다. 나는 순간적으로 지금이 아니면 쉽게 다음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처음 본 날부터 좋아하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지 그 상태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이듬해 우리는 결혼하게 되었다. 친구들은 5살 아래의 신부를 보고 영계라느니 나보고 복 많은 놈이라며 부러워했다. 얼굴도 예쁘고 나이 어린 아내를 얻은 나의 신혼생활은 정말 꿈의 연속이었다. 이제 그녀를 닮은 딸도 태어나고 결혼한 지도 10년이 넘어가자 그토록 꿈 같았던 부부 사이도 서서히 시들해져 가는데 아내는 지치지도 않는지 꽤나 밝히는 편이었다. 그리고 또 10년이 흘렀고 아이가 벌써 둘이나 됐으며 큰 딸은 그해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다. 아내와의 시간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아내는 그것이 불만인가 보다. 내 얼굴만 보면 매번 짜증부터 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내가 심심하다며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옷을 한껏 차려입고 나가더니 밤 11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왔으나 나는 아내의 요구처럼 매일 밤 못해주는 게 미안해 잔소리도 하질 못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아내는 10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왔다. 그 다음 주에도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처음에는 아내의 행동이 못마땅했었지만 나도 권태기가 오는데 아내라고 그런 마음이 없겠냐고 이해를 하기로 했다. 이젠 대화도 별로 없다. 또 나는 옷을 차려입고 나가려는 아내에게 무뚝뚝하게 물었다. 시내에 있는 친구가 오늘 만나자고 해서 언제나 나갈 때면 친구 핑계를 대는 아내. 뭔가 수상함을 직감한 나는 아내 몰래 뒤를 밟았다. 헛! 저기는 왜 아내가 들어간 곳은 어느 조용한 주택가의 빌라였다. 약속 장소란 카페도 아니었고 친구네 집도 아니었다. 나는 잠시 머리가 혼란스러워졌다. 저기서 뭘 할까? 혹시 노름이라도 그렇다면 큰일인데. 틀림없이 남자를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는 머릿속이 정리가 되질 않았다. 그래서 아내가 나 올 때까지 빌라 입구에 주차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아내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나는 머릿속이 텅 비는 것 같았다. 아내의 뒤를 따라 한 남자가 나오는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시내에서 부동산을 하는 아저씨였던 것이다. 결국 아내가 바람나서 이혼을 한 지도 벌써 3년째이다. 최근에 새로운 인연과의 관계가 한층 더 깊어졌어요. 그리고 얼마 전 그녀가 고백을 했습니다. 너랑 결혼하고 싶어? 술이 취해 이런 말을 했겠지만 그녀는 그 말이 나오고 나서도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더군요.
지금처럼 친구처럼 지내고 싶기도 하지만 가끔 힘들다는 그녀의 고백은 그만큼 마음이 복잡하다는 뜻이겠죠. 사실 그녀는 좋은 사람이고 웃는 모습이 정말 귀여워서 싫지는 않아요. 하지만 나이 차이가 마음에 걸립니다. 그녀가 너무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지기도 하고 고백받은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나이 차이 때문에 제가 고민이 되더군요. 공개적인 연애나 결혼을 한다면 주변 반응이 어떨까 하는 걱정도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공개 연애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진지한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지금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아프겠지만 거절하는 것도 한 가지 선택일 수 있겠고요. 결국 중요한 건 서로의 마음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진심을 헤아려 보고 지금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이고 세련되게 접근한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